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환율의 방향을 분명히 결정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네. 이와 같은 거시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여기에 따른 쏠림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뭐 많을 때는 100억 불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 투자자금 유출입 규모가 일정 부분 한 100억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보다는 거래자들의 순간적인 매입, 매도 패턴의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지난 5월 달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5월 달에 한 1조 1천억 정도, 그리고 6월 들어서 한 3조 넘게 어제까지 순매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서 9개월 동안에는 그렇죠. 한 38조가량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금년도 1분기에는 1분기 이후에는 높은 수준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외국인 거래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매도 중심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4월, 5월 그리고 최근 6월까지 이와 같은 매도 중심의 거래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환율 하락은 어떤 거시적인 추세적인 어떤 수급 상황의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쏠림 현상에 의한 매도들이 낳은 결과다.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 환율 하락을 견인했던 그런 테마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테마를 중심으로 한 거래가 당분간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주요 저항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일단 138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다음 지지선 한 1350원 선, 그리고 그 다음 지지선은 저 개인적으로는 1310원에서 한 30원 사이 정도가 다음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지지선들을 뭐 테스트를 해나가긴 할 건데 과연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테마가 유지될 건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350원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 하반기 연말 근처로 다가가면서는 최근에 달러와 약세, 달러 대 원화환율 하락,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그런 테마들이 현재의 어떤 시장 심리와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달러와 약세 테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면은 다시금 한 1,400원대로 환율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